1층에 새들어 사는 택배기사가 새벽 3시에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당장 도망가세요. 그 말 듣고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강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당장 나오세요. 1층 세입자 박영수의 절규였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위험해요. 302호 김순희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화가 났습니다. 새벽 3시에 무슨 난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뛰어다니며 모든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세요. 당장 밖으로. 주민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나왔지만 영수의 필사적인 표정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뭔 일이에요? 새벽에 왜 이래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밖으로. 영수는 계단을 뛰어올라 2층, 3층, 4층까지 모든 집을 깨웠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쾅! 지하 주차장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기둥이 치솟고 아파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밖으로 대피한 주민 300명은 경악했습니다. 만약 영수가 없었다면 모두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영수는 어떻게 이 위험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15년간 무시받으며 살았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영수는 58세, 15년째 같은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평균 200개의 택배를 배달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1층 반지하 작은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고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영수를 알았습니다. 15년이나 같은 얼굴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빨리 좀. 아, 택배 왔어요?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주민들은 영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15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일했지만 단 한 명도 영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택배 아저씨. 1층에 사는 그 사람. 영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동 레미안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최철민이었습니다. 52세, 대기업 부장 출신으로 은퇴 후 아파트 관리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철민은 자신이 이 아파트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주자 대표라는 직함에 자부심이 대단했고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특히 외부인에게는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택배기사, 배달원, 청소 아주머니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봐요, 택배 아저씨. 여기 차 좀 빼요. 길 막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금방 옮기겠습니다. 영수는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철민과 마주치는 게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여기는 고급 아파트라고. 좀 조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철민은 영수를 특히 무시했습니다. 1층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택배나 배달하는 사람. 최철민의 눈에 영수는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리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302호 김순희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73세, 혼자 사는 할머니였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할머니, 별 말씀을요. 순희 할머니는 영수에게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김치나 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혼자 사니까 밥 먹기 힘들죠?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수는 순희 할머니가 고마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이민지는 28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직한 지 2년째였습니다. 민지는 영수를 동정했습니다. 매일 무거운 택배를 나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저씨, 물 한 잔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민지도 영수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사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이 아파트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15년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 박영수는 20년 전까지 서울 소방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3주 전 어느 날, 영수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가스 냄새. 영수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 냄새가 나요. 이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스 냄새요? 어디서요? B층 주차장 끝쪽이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뭐? 가스 냄새? 최철민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가스 냄새를 안다고요? 그냥 곰팡이 냄새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가스 냄새예요. 영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소방관이었습니다. 가스 냄새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최철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방관이었다고요? 하하. 그래서 지금 택배 배달하시는 거예요? 그건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 사정은 무슨?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최철민의 말에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5년 전에 지은 신축 아파트예요. 가스 시설도 최신식이고 문제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냄새가 분명히. 택배나 배달하는 사람이 건축이나 가스 설비를 알아요? 신경 쓰지 말고 택배나 배달하세요. 최철민은 영수를 쫓아냈습니다. 이민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철민이 입주자 대표이자 자신의 상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영수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가스 냄새였습니다. 20년간 수백 번의 화재 현장을 경험한 영수가 틀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택배 배달하는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B층 끝쪽 환풍구 근처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가스 냄새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어제보다 더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철민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할까? 하지만 신고했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영수가 민폐를 끼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지하 주차장을 확인하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스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영수는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스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이민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입주자 대표님께서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때 최철민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집요해요? 최철민은 짜증을 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니까 몇 번을 말해요. 여기 가스 안전 점검서 봐요. 지난달에 점검받았어요. 점검을 받았어도 그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전문가예요? 자격증이라도 있어요? 저는 20년간 소방관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택배 배달원이잖아요.
최철민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능력 없어서 소방관도 못하고 택배나 배달하는 주제에 전문가인 척 하지 마세요.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알아요? 쓸데없는 걱정시키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하세요. 하지만 정말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하면 당신 택배 출입 금지시킬 거예요. 알겠어요? 최철민은 협박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무력하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위험한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소방관이라는 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택배 배달원일 뿐이니까요. 며칠 후, 영수는 엘리베이터에서 최철민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머, 택배 아저씨네요. 최철민의 아내는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신다면서요? 아, 그게 여기 고급 아파트예요.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라고요. 1층 세입자 주제에 주민들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철민의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꼴도 보기 싫네. 영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영수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을.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가스 냄새는 이제 영수가 아니어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지하 주차장 B층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잘 쓰이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B1층을 이용했습니다. 영수만 매일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택배 카트를 끌고 다니며 B2층을 이용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순이 할머니 집에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영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순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냄새 맡은 적 없으세요? 이상한 냄새요? 전차도 없고 지하 주차장에 잘 안 가는데요. 그렇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이 할머니는 영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영수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B층 끝, 환풍구 근처.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코를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환풍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틈 사이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했습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최철민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하면 택배 출입 금지시킬 거예요. 영수가 택배 출입이 금지되면 생계가 끊깁니다. 15년간 일한 이 구역을 잃으면 영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58세. 택배 배달원으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한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택배나 배달하는 사람. 1층 세입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영수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영수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소방관이었습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30명을 구조한 영웅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지막 구조 작업 중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영수는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소방관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없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소방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영웅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던 소방관에서 무시당하는 배달원으로, 영수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항상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으니까요.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소방서 시절 동료였던 강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야, 나 영수야.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 냄새가 계속 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강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님, 가스 냄새요? 그거 진짜 위험한데요. 나도 알아.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분명히 맞는 거예요. 형님 코는 제일 정확하잖아요. 강대리의 말에 영수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직접 소방서에 신고할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이건 정말 위험해요. 알았어. 내일 신고할게. 네, 형님.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일 소방서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철민이 뭐라고 하든 택배 출입이 금지되든 사람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이 너무 늦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지하 주차장 B2층, 환풍구에서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위험하게.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기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영수는 300명의 주민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수의 과거.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벽 2시 30분.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기른 직감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B1층을 지나 B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끝쪽 환풍구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스 냄새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환풍구를 확인했습니다. 틈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치익!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전기 스파크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했습니다. 몇 분 안에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신고를 하면 소방차가 오는데 최소 10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폭발하면? 영수는 계산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300세대. 한 세대당 평균 3명이라고 하면 900명. 새벽이니까 대부분 집에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폭발하면
B층은 전부 무너지고 위층도 붕괴될 겁니다. 최소 500명 이상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영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대피하세요. 하지만 새벽이라 아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먼저 302호 순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당장 나오세요. 영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새벽에 왜 이래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영수예요. 당장 밖으로 나오셔야 해요. 영수 씨,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나오세요. 순이 할머니는 영수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재빨리 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대체 무슨... 할머니, 지금 당장 아파트 밖으로 나가세요. 위험해요. 영수는 순이 할머니를 계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세요. 위험해요. 당장 밖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인데다 영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무슨 난리야? 택배 아저씨가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에요? 영수는 절규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지하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요. 지금 당장 폭발할 수 있어요. 그때 최철민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최철민은 화가 난 얼굴로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내가 경고했잖아.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영수는 최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대표님, 지금 진짜 위험합니다. 제발 주민들을 대피시켜 주세요. 아니, 당신 지금 새벽에 주민들 깨워서 무슨 짓이야? 가스가 새고 있어요. 몇 분 안에 폭발할 수 있어요. 최철민은 비웃었습니다. 가스? 또 그 소리야? 당신 정신병자야?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20년간 소방관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수백 번 봤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철민은 영수를 밀쳤습니다. 당신 지금 주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당장 나가.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때 몇몇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자 깬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왜 이래요? 최철민이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택배 아저씨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다시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지만 영수는 주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가 새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스요? 진짜예요? 영수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서울 소방서 구조대원으로 일했습니다. 대형 화재 현장을 수백 번 경험했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이었다고요? 3주 전부터 계속 가스 냄새를 맡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영수 씨 말을 믿어봅시다. 이분은 15년간 우리 아파트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최철민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감지한 가스 농도는 폭발 위험 수준입니다. 게다가 전기 스파크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영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스 폭발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한번 터지면 B층 전체가 무너지고 위층도 연쇄 붕괴될 수 있어요. 주민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영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간 화재 현장에서 수백 명을 구조한 소방관의 눈빛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가보자. 만약에라도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 최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냥 택배 아저씨예요. 하지만 이미 주민들은 영수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2층부터 순서대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영수는 마치 소방관으로 돌아간 것처럼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노약자분들은 젊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귀중품은 챙기지 말고 일단 나가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영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영수는 계단을 뛰어올라 3층, 4층, 5층까지 모든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세요. 대피하세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이민지도 상황을 파악하고 방송을 틀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즉시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방송이 나가자 더 많은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쉬지 않고 모든 층을 돌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기면 안 됐습니다. 최상층까지 올라가 마지막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세요. 위험해요. 모든 집을 확인한 영수는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앞 광장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주민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앞 광장.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주민 300명 전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에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말 가스가 샌다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 말이 맞나? 주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철민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예요? 새벽에 주민들을 다 깨워서. 최철민의 아내도 짜증을 냈습니다. 추워 죽겠네. 진짜 가스가 새는 거 맞아요?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영수는 300명의 주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새벽에 잠 깨워서 장난해? 택배 아저씨가 우리 가지고 논 거 아냐? 영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분명히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최철민이 영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봐요, 박영수 씨. 당신 지금 장난한 거요? 아닙니다. 분명히 가스가. 가스? 어디 가스? 아무 일도 없잖아. 최철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300명이 새벽에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애기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노인분들 추위에 떨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 허위 신고 아니에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순이 할머니가 영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정말 가스가 샌 거 맞아요? 할머니, 분명히 샜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영수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나섰습니다. 그럼 제가 지하 주차장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안 됩니다.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요. 자칫하면 폭발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수는 난감했습니다. 그때 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소방서에 신고는 했나요? 아,
영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급급해서 소방서 신고를 깜빡했던 것입니다. 영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동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 누출이 심각합니다. 접수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방차가 곧 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5분을 더 기다리라고? 추워 죽겠는데? 최철민은 비웃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당신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일 못해요. 알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을까?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영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박영수 씨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20년 전 강남 대형 화재 사건 아세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기자였는데요. 거기서 30명을 구조한 소방관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박영수였는데 주민들의 시선이 영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설마 그 소방관이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람? 중년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20년 전 기사. 휴대폰 화면에는 젊은 시절 영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방복을 입고 훈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수 소방관 30명 구조 영웅.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같은 사람인가? 얼굴이 비슷한데? 순이 할머니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 이게 정말 당신이에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중년 남자가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20년 전 강남 빌딩 화재 사건. 건물 붕괴 직전 박영수 소방관이 30명을 구조했으나 마지막 구조 작업 중 허리를 크게 다쳐 소방서를 떠났다.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배달을 하시는 거였구나. 영웅이셨는데. 최철민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소방차 3대와 구급차 1대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소방관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수를 알아봤습니다. 영수 형님? 대리야. 강대리였습니다. 영수의 옛 동료였습니다. 형님, 신고하신 분이 형님이셨어요? 응. 지하 주차장 B층 끝쪽 환풍구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 강대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강대리는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5분 후, 강대리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모두 더 뒤로 물러나세요. 지금 당장. 강대리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스 누출이 심각합니다. 농도가 폭발 위험 수준이에요. 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택배 아저씨 말이 맞았어? 강대리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전기 스파크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 쾅!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불기둥이 치솟고 아파트가 흔들렸습니다. 주민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무너진다. B층 주차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집에 있었다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폭발은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였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게, 우리가 저 안에 있었으면. 모두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강대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박영수 선배님입니다. 20년 전 강남 화재에서 30명을 구조한 영웅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300명을 구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수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영수가 없었다면, 만약 영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면 300명 전원이 죽었을 것입니다. 순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명, 2명. 주민들이 영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세요. 우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영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최철민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 3주간 자신이 영수에게 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스 누출 신고를 무시했던 것, 영수를 택배 배달원이라고 무시했던 것, 주민들 앞에서 모욕했던 것. 만약 영수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철민은 영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영수는 최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하지만 일어나세요. 최 대표님. 영수는 최철민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때문에 제 말에 확신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영수의 관대함에 최철민은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철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영수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무시해서 죄송해요. 당신 말을 믿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는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무사하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대리가 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역시 형님이세요. 형님의 코는 여전하네요. 고맙다 대리야. 내가 빨리 와줘서 다행이야. 형님이 신고하셨다길래 놀랐어요. 그리고 역시 형님 말이 맞았네요. 강대리는 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아는 최고의 소방관이에요. 20년 전에도 영웅이었고 오늘도 영웅이십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이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입주자 대표님 말만 듣고 아저씨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민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야 했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이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두가 무사한 게 중요하죠.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누출 원인은 지하 배관 노후화였습니다. 5년 전 신축이라고 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배관 용접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서히 가스가 샜던 겁니다. 오늘 전기 배선과 접촉하면서 폭발한 거예요. 만약 주민들이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겁니다. B층이 무너지면서 위층도 연쇄 붕괴됐을 테니까요. 강대리의 말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모두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한 사람이 300명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최철민이 다시 영수 앞에 섰습니다. 박영수 씨. 아니, 영수 선배님. 최철민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배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저는 선배님께 정말 심한 말을 했습니다. 최철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배님이 택배 배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습니다. 최 대표님, 아닙니다. 들어주세요. 최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부장이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것을요. 최철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수는 최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이번 일로 배웠으니까요. 영수는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영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15년간 이 아파트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제가 도움이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영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할머니, 15년간 당신을 지켜봤어요. 항상 성실하고 친절하셨죠.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순이 할머니의 말에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간 단 한 명,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영수는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새벽 4시, 폭발 사고는 수습됐습니다. 다행히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영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영수가 소방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15년간 무시당하며 살았던 진짜 이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수의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주민들은 임시로 마련된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아파트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따뜻한 차와 담요가 준비됐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님 덕분에 정말 큰일 막았어요. 강대리는 영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방서 그만두시고 연락도 안 됐잖아요.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연락하기가 부끄러웠어. 왜요? 형님은 영웅이셨는데. 영웅이었지. 과거형이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순이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최철민과 몇몇 주민들도 함께였습니다. 영수 씨, 괜찮으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순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주민들은 조용히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궁금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영수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가을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30층짜리 오피스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소방서 구조대 팀장이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죠. 주민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불길이 엄청났어요. 10층부터 시작된 화재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건물 안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영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요.
15층까지 올라가서 30명을 구조했습니다. 노인들, 어린아이들, 임산부까지. 강대리가 거들었습니다. 형님은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불길 속을 3번이나 왕복하셨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20층에 아직 5명이 남아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건물 구조가 이미 위험한 상태였어요. 동료들은 말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층에 도착해서 4명을 찾았어요. 하지만 1명이 더 있었습니다. 7살 여자아이였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죠. 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18층쯤 내려왔을 때 천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막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영수는 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동료들이 저와 아이를 구조했어요. 아이는 무사했고 30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소방관으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방서를 떠나야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방관이 제 전부였거든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제 삶의 이유였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도 받았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최철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택배 배달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영웅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존경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투명인간 같았어요.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도 영수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수는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다시 도움이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소방관은 아니지만 소방관의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영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20년간 수백 번의 화재 현장을 경험한 제 코를 믿었어요. 강대리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최고의 소방관이에요. 오늘 그걸 증명하셨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소방관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택배 배달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순이 할머니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 씨, 당신은 여전히 영웅이에요. 직업이 당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걸 봤어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젊은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영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15년간 무시당하고 외로웠던 시간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던 날들. 하지만 오늘 자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했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침 7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소방서의 안전 점검이 끝났습니다.
B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영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철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주자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철민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선배님, 저희가 15년간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저 택배 배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대했습니다. 최철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당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최철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주민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300명의 주민들이 함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드세요. 제발요. 아니에요. 저희가 반드시 사과해야 해요. 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요. 받아주세요. 영수는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주세요. 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제가 택배 배달원이었고 1층 세입자였으니 무시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오늘 배웠다는 거예요. 영수는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대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영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만 더 친절해 주세요.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배달하시는 분들, 모두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꿈이 있어요.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배님,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를 선배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선배님이 가장 적임자세요. 저는 그냥 택배 배달원이에요. 1층 세입자이고요. 최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배님은 우리 모두를 구하신 분이에요.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박영수 선배님이 대표가 되셔야 해요. 하지만 영수는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일이 좋아요. 택배 배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순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명예 입주민은 어때요? 명예 입주민이요? 네. 1층 세입자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진짜 가족으로요. 순이 할머니의 제안에 모든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찬성합니다.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철민이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에요.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느낌,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영수는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이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관리사무소에
안전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자문위원이요? 네. 선배님의 경험과 지식이 정말 필요해요. 영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강대리도 영수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소방서에서도 형님이 필요해요. 자문위원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네. 형님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해요.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하겠어. 주민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는 웃으며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0명의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는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B층 주차장도 새로 단장됐고, 가스배관도 전부 교체됐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택배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수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항상 감사해요. 택배를 받는 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최철민을 만났습니다. 선배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아,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꼭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해요. 최철민은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아요. 7시에 오세요. 최철민은 기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302호로 향했습니다. 순이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아이고, 영수 씨. 들어와요. 순이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탁자 위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같이 먹어요. 할머니, 매번 이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영수 씨 잘 챙겨 먹어야죠. 순이 할머니는 영수를 친손자처럼 대했습니다. 영수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15년간 단 한 명, 자신을 믿어준 사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요? 우리 영수 씨가 더 고마운 사람이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관리사무소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수도 안전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영수 선배님, 이번에 새로 설치할 화재 감지 시스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민지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영수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B1층 구석에도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왜요? 환풍구가 있어서 공기 흐름이 약해요. 연기가 감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역시 선배님이세요. 이민지는 감탄하며 메모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시 쓰임 받는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녁 7시, 최철민의 집. 영수는 초대받아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배님. 최철민의 가족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살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최철민의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셨어요? 순이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최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철민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소방관은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영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소방관이 되고 싶구나. 네, 아저씨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야. 하지만 기억해야 해. 영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웅은 직업이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만드는 거야.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영웅을 만들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최철민이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다고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요. 최철민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돈, 직업, 지위, 그런 것들로요. 하지만 선배님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라는 것을요. 영수는 최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최 대표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앞으로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선배님처럼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강대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응, 약속했잖아. 자문위원으로 돕겠다고. 영수는 소방서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소방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대리가 영수를 소개했습니다. 박영수 선배님입니다. 20년 전 강남 화재에서 30명을 구조하신 전설의 소방관이세요. 젊은 소방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현역 소방관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수는 20년간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판단, 인명구조의 노하우, 위험을 감지하는 법. 젊은 소방관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영수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교육이 끝나고 젊은 소방관들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선배님처럼 훌륭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퇴근길, 영수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아파트 주민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영수 선배님,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501호 김민수. 선배님 덕분에 행복해요. 마이너스 302호 김순희.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마이너스 전 주민 일동. 영수는 편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간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야. 영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내일 배달할 택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택배 배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목동 레미안 아파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했고 경비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배달하시는 분들께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수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수 선배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선배님,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영수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영수 선배님, 이번 달 안전 점검 결과 보고 드릴게요. 이민지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시설이 정상이고 새로 설치한 감지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하지만 매달 정기 점검은 꼭 해야 해요. 네, 물론이죠. 주민들은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철민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안전해진 건 모두 영수 선배님 덕분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배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철민은 감사패를 영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목동 레미안 아파트 300세대 주민을 구한 영웅 박영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수는 감사패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커뮤니티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영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수 씨,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당신은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영수는 할머니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영수는 아파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대리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내일 소방서 교육 있죠? 응, 알고 있어. 형님 교육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다른 소방서에서도 초청하고 싶대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형님의 경험과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그럼 기꺼이 가겠어. 영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님,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방관을 그만둔 게 너무 힘들었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강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소방관이에요. 형태만 다를 뿐이죠. 그래, 맞아.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야. 마음이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영웅을 만드는 거야. 강대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도 그런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영수는 강대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영수는 순이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수 씨, 요즘 정말 바쁘죠? 네, 택배 배달의 안전자문에 소방서 교육까지. 영수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당연하죠. 영수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이 할머니는 영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15년간 저를 사람 취급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 씨,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보이는 법이에요.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알아요. 힘든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밤 10시.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주민들이 준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소방관 시절 사진도 함께 걸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방관이야. 영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해.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5년간의 외로움, 무시와 멸시, 투명인간 같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0세대, 900명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오늘도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그날 밤 영수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영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자. 창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박영수는 서울시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300명의 생명을 구한 공로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주민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매주 토요일 주민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소방서 후배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택배 배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는 깨달았으니까요. 일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는 것을.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때로는 택배 배달원의 모습으로, 때로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박영수, 58세, 15년차 택배 배달원, 전직 소방관, 그리고 무엇보다 300명의 생명을 구한 진짜 영웅. 우리 주변에는 많은 박영수가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분들, 청소를 하시는 분들, 경비를 서시는 분들,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더 친절해 주세요.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처럼 15년간 단 한 분의 따뜻함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